어느 날 갑자기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방에 갇혀버린 여자. 아직 악몽을 한 번 씻고요. 가족이 알게 되는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무슨 일이죠?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떤 방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랑 안경까지. 얼굴을 가린 채로 카메라 앞에 선 주희 씨. 마스크 쓰고 인터뷰 하실. 네, 뭐 괜찮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아이고. 많이 아, 걱정이 그럴까? 되시나 봐요. 걱정이 모든 일은 5개월 전 받게 된 한 통의 메시지로 시작됐다는데요. 친구랑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그 메시지가 와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묻어서 통화를 왔어요. 자신이 나온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는 누군가의 연락.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뭐 이게 뭐지? 하고 이 사람은 착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대화를 나눠보니까 제가 맞는 게 확실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손발이 좀 떨리고 속도 울렁거리고 어디에서 맞다고 연락했더니. 텔레그램이요. 영상 속에는 3년 전에 주희 씨와 당시 남자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 어디에서 만난 이런 되게 노골적인 제목 갖다 붙여가지고 얘가 맞음. 이거 시리즈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근데 얘 다른 영상은 없냐? 동영상 유포만이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분명이랑 페이스북 프로필 링크랑 같이 그 뭐예요? 신상이 아예 같이 퍼지고 있는 거죠. 영상이랑 친구 신청이 좀 이상하게 많이 오긴 했어요. 아, 170건씩 막 쌓여있고 뜬금없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 이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메시지도 받았어요. 유흥업소 같은데 거기 일을 보라면서 주희 씨를 실제로 보기라도 한 듯 언젠가부터 SNS를 통해 말을 걸어왔다는 남자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답니다. 뭐 야동 이런 건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르게 이 거리 지나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올려놓고 무슨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게 너무 소름 돋아요. 채팅창에 들어가 본 그녀의 눈앞엔 도무지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데요. 그곳에서는 또 다른 주희 씨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성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은 어떤 곳일까? 텔레그램 난방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보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대해 잘 안다는 한 남자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검정색 코트, 검정 바지, 검정 백팩이라고 너무 많아. 채팅방을 운영했던 사람이면은 범죄자 아닌가요, 진짜? 나타나겠습니까? 지가 잘못했는데. 근데 왜 제보하려는 걸까요, 갑자기? 근데 저분인 것 같은데. 어이? 여쭤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MBC 지각탐사.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핸드폰은 지금 압수수색 중이라서 아, 본인이. 가시죠. 저 MBC로 같이 가셔서 인터뷰 하시죠. 이렇게까지 하며 그가 꼭 해야 할 말은 뭘까요? 한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사실도 있고 현재는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텔레그램의 경각심을 알리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꺼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 보이는데요. 굉장히 두꺼운데요? 현재 그는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가지 음란물을 초월하는 성착취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엠번방의 영상에는 아동에게 아주 가학적인 가해를 저지르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동에게요?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였다는 그의 말은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피해자의 연령대는 13살부터 17살까지 있고요. 피해자는 약 70명 정도로 생각됩니다.
음부에 칼로 글자를 새기는 그런 잔인한 장면도 나와 있었습니다. 상상하기 힘드시겠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유포가 말이 됩니까? 이 영상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공유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이런 건 갓갓이라는 닉네임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 엠번방을 처음 이제 기획을 한 사람이에요. 좀 트위터에서 미성년 여자애들을 데리고 성노예라고 부르면서 협박을 하면서 그 이제 엠번방에 들어갈 만한 사진이랑 동영상을 제작을 해요. 아휴. 갓갓의 타겟은 SNS 속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를 도구 삼아 협박을 한 건데요. 온갖 엽기적인 요구에도 속수무책. 뭐야 이게? 발가벗겨진 채 수모를 겪는 아이들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이게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갓갓에 대한 그 루머가 되게 많았는데 20살이다, 나이가 어리다 라는 말이 있었고 이제 뭐 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익명이란 벽 뒤에 숨어 그 어떤 말도 서슴지 않은 갓갓. 그리고 이제 그냥 자기가 권한을 넘겨버리고 잠수를 타버린 인물이라서 뭐 정보가 크게 없죠. 그런데 그가 사라진 뒤 더 악랄한 이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박사야 이름이? 박사는 급전이 필요한 일반의 여성들에게 고액 알바를 미끼로 주민등록증과 나체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빌미로 협박을 한 다음에 이들에게 성착취 강요를 합니다. 이 영상들을 되팔고 고액의 수익을 챙기게 됩니다. 아유 참. 처음에는 새끼손가락 펴고 얼굴 사진을 보내라고, 또 나중에는 옷을 다 벗고서 찍어서 보내라, 속옷을 머리에 뒤집어 쓴 사진을 보내라. 이게 점점 심해지는군요, 그러니까요. 요구가. 영상만 찍어 보내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박사의 악행은 멈출 줄 몰랐다는데요. 제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니까 인스타그램 친구 목록들을 다 보내면서 어머. 들 다 보낼 거라고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나중에 제 사진들이 유포된다고 막 메시지를 보냈는데 보니까 막 박사 노예녀라고 하면서 제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원치 않은 방에 초대돼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은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 단체 대화방에서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문제는 범죄 대상이 청소년들도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피해자들 대부분은 한 번만 들어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 내용들이 단체 대화방에 유포되고 있으니까 네.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아니, 저는 그 사람들도 정말 무서워요. 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막 보니까 네. 이게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다는 거 아유, 아니에요. 맞습니다. 운영자뿐만 아니라 거기서 같이 그 동영상을 보고 하는 사람도 불법 촬영물 방조죄가 됩니다. 유포 방조죄가 됩니다. 이 사람들도 명백히 공범이 된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N번방의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과 사진을 공유한 그 사람이 정말 놀라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그들만의 세상. 아이고. 지금도 하루 수십 개가 생겨나고 있고 또 수백 수천 명이 새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제일 활발해요. 여기 지금 23,000명인데요. 23,000명이요? 피해자에 대한 엄청나죠? 경위롱이 이루어지고 박사방 이후로 약간 그 지인 능력방이나 방 이렇게 방 무슨 말이에요? 뭐야 이거? 어떤 식으로 올라오냐면 뭐 항공학과 뭐 출신 년이다, 세상에. 뭐 아이고. 어디 시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뭐 댄스 부였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보면 이름 나이 지역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게 룰이거든요. 얘네들이 보면 와. 지인 방에 지금 여기 지인 제보 방이 지금 8,026명 있어요. 여기 사진만 2,600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진들이 다 일반인 SNS에서 얼굴 담아서 자기들이 나체 사진을 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인을 저렇게 올리는 거예요? 주변 모든 여성이 이들의 능욕 대상이라고 합니다. SNS에 사진을 도용해 합성하고 공유해 성희롱을 일삼는다는데요. 사진 가져와가지고 다른 이런 식으로 능욕을 하면서 자신의 그런 욕망을 채우는 거죠. 피해자는 계속해서 상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SNS를 통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는 소현 씨. 인스타그램으로 DM이 하나가 왔어요. 혹시 누구 아냐?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시냐?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캡처본이 이렇게 따라락 오면서 제 지인이신 분이 제 사진까지 캡처를 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1대1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적인 좀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 사진을 본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보내온 캡처 화면이라는데요. 이런 덤? 지인이냐? 지인 20살 이름 사는 곳 쪽. 이 충격과 수치심은 어떡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었는데요. 바로 전 남자친구의 친구였던 겁니다. 원래 저한테는 되게 잘 해줬던 분이었고 차가 있으셔가지고 뭐 제가 빨리 가야 되는 입장이 생기면은 뭐 그럼 데려다 줄게 이러고 데려다 주시고 친절하게 잘 해주셨으니까. 믿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벌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충격이네요. 충격. 상처는 모두 피해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 씨는 신경 안정제 없이는 일상이 힘들 정도로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는데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군가는 쾌락을 위해 찾는 방이,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소연 씨가 큰 결심을 했다는데요. 자신을 능욕했던 지인을 만나 그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 왜 그랬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때마침 모습을 드러낸 남자. 무슨 말을 꺼내놓을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왜 그러셨는지. 이거 오빠 아니에요? 모르지 나야. 그건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속에 사는 걸 어떻게 알고 내가 있는 건 어떻게 알고 군대 갔을 때 챙겨줬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건 나야 모르지. 내가 안 했으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한 게 아니라면 누가 한 건데요? 나야 모르지. 그냥 모르지로만 그러니까 내 걸 하는 뭘 거예요? 해킹을 했던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텔레그램 보안이 그렇게 좋은데? 모르지 나는. 계속해서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는데요. 만약에 IP 조사했는데 오빠 핸드폰으로 나오면 어떡해요? 나는 안 나온다고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안 했으니까. 만약에 나오면 어떡해요? 만약이라는 나한테 그런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자신과 상관없다고 선을 긋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자신은 아니라며 부인하는 남자. 지금 뭐 어떤 입장인지는 밝히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네? 안 하셨다고요? 아니 어떤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왜 지인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증거가 다 본인을 가리키고 있는데. 충고가 있는데 뭐 저래? 제작진의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변 한마디 없이 자리를 피하는데요. 텔레그램은 다 삭제하면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까. 그래서 아무리 추적한다 한들 또 빙빙 돌 게 뻔하니까 이미 알고 저러는 거란 말이죠. 저렇게 나오니 파헤쳐 봐야죠. 진짠지 아닌지. 아니면 진짜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거고. 맞으면 그쪽 콩밥 먹는 거고. 볼 수도 알 수도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수만 명의 가해자들. 때가 한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70, 60. 아이고 참. 아이고. 사람들이 다 말하는 거 보고 뭐 그런 거 보면 되게 그냥 10대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 능력방이라는 방이 있었어요. 그거는 좀
사진만 올리는 그런 음란물 방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방 운영자가 자기 말로는 19살 고등학생이었어요. 남자 고등학생. 아, 참. 현재 채팅방을 운영 중이라는 한 10대가 실화탐사대 앞으로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네, 여보세요? 근데요? 그 텔레그램에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엠번방 같은 거. 그런 거는 벌써 인기 끝났으니까 버리고 또 새로운 인기 자료들이 또 나오겠죠? 그럼 그걸 받아서 방에 올려요. 그러면은 또 방에 사람이 많이 모이겠죠. 모이면 다시 그딴 걸로 홍보를 해서 또 돈을 얻어요. 다른 일은 따로 안 하세요? 아니, 안 해도 돈 벌리니까 하루에 평균 12만 원이니까 뭐 일 안 해도 되죠. 30만 곱해도 360인데. 촬영물들이나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그건 당연히 없죠. 돈이 먼저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여성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들. 언제까지 숨을 수 있을까요? 야, 진짜 무섭네요. 아, 이 세상에 경찰이 없는 줄 알았어요. 여긴 아예 무법지대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잡힌 거예요, 아니면 자수한 거예요? 저는 잡힌 거죠. 저도 텔레그램상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잡혔고요. 저처럼 분명히 잡힙니다. 최근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성범죄자의 뒤를 쫓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너무 심하다. 보고 있고 있어서 맞췄는데 이게 잠깐 네, 이선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고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P 추적 성공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서 IP를 추적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이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음란 대화방 운영자 그리고 그 안에서 유포한 유포자까지 해가지고 10명 넘게 특정을 했고 잡거나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확보된 정보는 실제 범인 검거로까지 이어지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텔레그램 방 중에 저희가 단속한 개수가 13개, 운영자 11명 등 66명을 검거했다. 이게 최근에 검거한 통계고요. 이 텔레그램 상의 그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을 포함한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겁니다. 불법 음란 채팅방에 접속한 그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 리플레이 될 때마다 간간히 재현되는 것과 똑같고 이 디지털 영상은 그 원본과 사본의 구별도 없고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실제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수 있고. 솔직히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한 사람 인생을 망친 거니까 그냥 살인이라고 생각해. 갇혀있던 그 세상이 전부는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어서 빨리 더 큰 세상으로 나오길 실화탐사대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